개인 사업자 법인이라면 다른 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도 법인 사용 설명서라고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잖아요. 익숙하시죠? 네. 사실 소득세가 법인세로 바뀐 거 말고는 똑같거든요. 근데 법인이 생기면 뭐가 다르냐면 올해는 어떤 거 준비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 거래처가 법인이 오히려 개인 사업자분들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신생도 있는데 세금 신고 일정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꼭 알으셔야 되는 것만 정리해보는 법인 사용 설명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법인 사업자를 딱 하시게 되면은 내가 신경 써야 될 세금이 3가지 있구나 라고 아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이제 커피 한 잔을 사 먹어도 이게 사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고민하세요. 이제 처음 사업하시면 부가세 포함해서 받은 금액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대표님들이 정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짜리를 팔았다 하면은 300만 원을 더 받지 안 받을지에 따라서 사실 실제 손에 떨어지는 게 완전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매출을 일으키는 입장이니까 부가세 꼭 아셔야 되고, 부가세 같은 경우는 산 거에서 내가 사온 거를 빼요. 그래서 임대료, 특히 임대료에 많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아니면은 카메라 사실 때도 부가세 포함해서 사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산해서 내는 게 부가세이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 부가세에 신고가 이제 4번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1분기 매출 얼마입니다, 2분기 매출 얼마입니다, 3분기 4분기 얼마입니다를 부가세 신고를 통해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매출은 4분기의 합이 법인세 매출로 들어가고, 이제 당연히 부가세 때 신고한 매입 비용들, 임차료, 카메라 비용 이런 것들 빠지고 나서 그 외 비용들, 부가세 때 반영되지 않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비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사업자 대출 받으면 이자 비용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나갈 수 있고, 차량을 내가 구매했는데 이 차량의 감가상각비,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그 외 비용들이 법인세 때 비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되고, 마지막은 이제 원천세라고 해서 직원이 생겼을 때, 정직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분들을 고용하거나 또 아르바이트생 고용했을 때 이제 신고해야 되는 게 원천세입니다. 이 원천세를 신고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법인세 때 그 외 비용으로,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세, 법인세, 원천세가 서로 이렇게 교차 검증되게 그 구조가 짜여져 있으니 3가지 모두 유의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 그럼 신고 기간은 다 다른가요? 네. 원천세 같은 경우는 매월 이번 8월 급여가 얼마입니다, 9월 급여가 얼마입니다, 세무상담실에 전달하시잖아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랑 납부 이렇게 이루어지고, 개인 사업자는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 또 그냥 일반 가세자는 1년에 2번 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법인은 이제 원칙적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서 각 분기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원천세 매달 신고 들어갔고, 부가세는 분기마다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합쳐서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다음 달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랑 법인이랑 왜 이 신고하는 게 달라요? 제가 볼 때는 통장도 맞추고 해야 되고, 법인에게 더 엄격한 주의 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 같아요. 원래는 무조건 분기가 원칙이었는데 요즘 안 그래도 최근에 세법이 개정돼서 일정 금액 이하는 그냥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때는 개인 사업자처럼 반기로 신고하고 중간에 부가세 예정고지서 받으시잖아요. 똑같이 법인도 요즘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을 하시는 분들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대표님도 이 질문을 약간 하시기 난감하셨던 게, 당연히 소득 기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네. 그쵸. 근데 이제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출에 이제 세금이 붙는 줄 아세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고, 부가세든 법인세든 매출에서 비용을 빼줘요. 무조건. 순이익,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소득에 대해서 이 매입 자료를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세금 계산서 잘 받으시고, 현금 영수증 잘 받으시고, 지출 증빙용으로 사업용 신용카드 많이 쓰시면 이런 것들이 부가세에서도 빠지고 법인세에서도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놓치는 것 없이 잘 관리하셔야지만 부가세도 줄이고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이 아닌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 부가세든 법인세든 부과된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사업 처음 할 때는 들어오는 매출이 다 내 돈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매출에서 네네네. 맞아요. 세금 매기는 기준은 소득. 네, 소득 기준이다. 네, 이 소득을 법적 용어로 하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이 곱해져요. 개인 세율은 뭐 30%대 40%대 적용될 수 있지만, 법인은 대부분 9% 또는 19% 낮은 세율을 규정되어 있어서 다들 법인을 전환한다든지 신설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세 표준 금액이, 그러니까 내 비용 다 뺀 거, 인건비, 감가상각비 다 뺀 법인세 비용이 2억 원 이하다
라고 하면 9%이고요. 2억을 넘게 된다면 만약에 3억이라고 하면 3억 전체의 19%가 아니라 2억에 대해서는 9%, 2억 초과분이 1억에 대해서는 19% 이렇게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법인이라고 이렇게 소규모 성실법인 같은 경우는 2억 이하 뭐 상관없이 19%로 개정이 돼서 그럼에도 이제 대부분 개인 소득세율보다는 낮으니까 법인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세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어쨌든 언제 전환하는 거예요? 세율 구간이 9%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많이들 하시는 게 성실신고 매출.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억이 넘게 된다면 법인으로 해볼까? 소득세율이 많이 나오네? 또 건보료도 이제 그만큼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대부분 성실 기준으로들 많이들 고민하세요. 성실 기준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설명해봐줘. 성실은 유일하게 좀 다른 게 거의 다 대부분 소득으로 따지거든요. 근데 성실 개인 사업자에서 성실 사업자만 매출 기준으로 따져요. 그래서 해당 연도, 그러니까 올해 25년도 매출이 쪽마다 다른데 이렇게 서비스업은 5억만 매출이 넘으면 성실로 바뀌게 되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7.5억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어집니다. 성실이라는 게 기준인 거네요? 네, 해당 연도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해야 되고 세무사 도장을 받아야 되고 통장도 내야 된다. 성실 의무를 부여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쯤이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될 시기라고. 약간 한 번씩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환도 많이 하죠. 전환을 할지 그냥 신설을 할지 업종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개인 사업을 더 유지하라고 할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인 사업자랑 법인이랑은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도 법인 사용 설명서라고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잖아요. 익숙하시죠? 네. 사실 소득세가 법인세로 바뀐 거 말고는 부가세, 원천세는 똑같거든요. 근데 법인이 생기면 뭐가 다르냐면 법인 통장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제 이건 더 이상 진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통장 잔고가 있다고 해서 그냥 가져오면 그게 다 세금을 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장이 제가 볼 땐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법인으로 바뀌게 되면 법인 통장을 아예 세무사 사무실하고 연계가 돼서 만약 출금 하나라도 다 복식부기로 꼭 기장이 되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증빙하고 다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통장이 가장 중요하고 통장에 대해서 복식부기로 기장되어야 되는 게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지급금이랑 가수금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법인세법이라는 거는 무조건 법인에 유리하면 오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대표님의 법인이에요. 그랬을 때 대표님이 저한테 2억을 빌려주고 3억을 빌려줘도 저한테는 유리하잖아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면. 그러니까 저한테 유리한 거는 법인세법에서 오케이, 허용. 근데 대표님이 제 돈에 있는 통장을 막 2억 그냥 가져다 쓰시고 3억 가져다 쓰셔요. 그러면 이거는 법인 입장에서 불리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세법상 제재가 있거든요. 대표님이 법인에 빌려준 돈은 가수급, 제 돈을 대표님이 빌려가 쓰는 건 가지급금. 그래서 이 가지급금을 유의하라는 말을 이제 법인으로 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들으실 거예요. 법인의 돈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 왜 이자 없이 돈을 빌려가? 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재가 있고 이거를 갚지 않으면 대표가 가져간 돈이야. 그래서 대표자 상여 처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수금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법인의 돈을 가져가는 것은 가지급금이라는 규정 하에 세법상 제재가 있다. 이거를 아시면은 초기에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는 데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이건 저한테 굉장히 유익한.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랑 유사하면서도 이 통장 부분에서는 구분되기 때문에 통장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어떠한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지 알고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이제 놓치시는 일 없이 꼼꼼하게 법인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얄짤없이 너무 갑자기 감사합니다.